안녕하세요, 강창남입니다. 또 이어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대표님들이 가장 궁금해 하실 내용들이에요. 어떻게 시장에 마케팅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한 핵심 사항들을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보면요, 대표님들이 어떤 제품이나 기술이 생기면은 꽁꽁 숨겨놨다가요, 나중에서 이제 그거를 푸세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전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나보다 더 좋은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막 나와 있다는 거를 몰라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대표님들처럼 자기 기술을 꽁꽁 숨겨놨거든요. 서로 비슷한 거를 개발해가지고 서로 비슷한 시기에 같이 막 때렸다 하면 이거는 굉장히 망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대표님들께 추천드리는 게요, 마케팅 용어로는 시장 시험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좀 많이 해보시라고 권해드려요. 누가 내 거 베낄까 걱정하지 마세요. 만만한 기술을 갖고 계신다고 하면 출시하자마자 바로 베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염려를 하지 마시고, 실제로는 이게 시장에 얼마나 잘 먹힐까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요. 시장 시험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제품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하기 전에요, 시장에 먼저 풀어서 소비자 반응을 살피는 거예요. 한 60에서 70% 정도만 완성이 돼도 시장에 내놓으셔도 된다고 봐요. 단지 대대적으로 홍보하시고 막 이런 게 아니고요, 시제품을 소량으로 생산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소비자들에게 테스트를 받는 거예요. 이 테스트 기간에 보완점들을 충분히 받아가지고 100% 완성된 제품이 나올 때는 이 부분이, 이 결함이 해결된 제품을 가지고 나와서 접근하시면 훨씬 더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단 이때 아무한테나 막 주시면 안 되고요, 제대로 테스트 하실 수 있는 사람들한테 줘야 돼요. 이럴 때 파워블로그 이런 분들한테 괜히 줘가지고 좋은 댓글 남기게 하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제품의 안 좋은 점이 절대 발견이 안 돼요. 광고에 혹해서 샀다가 사보고 후기가 엄청 안 좋아서 오히려 더 안 좋아지실 수도 있어요. 최적의 아이디어라는 거는 현재 제품에 대해서 느끼는 소비자들의 불만에서 시작되는 거거든요, 항상. 근데 그 불만 사항을 그냥 대충 넘겨요. 소비자들이 어떤 불만을 가지고 있는지를 냉철하게 잘 모니터링 하시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대표님들이 그 아이템을 어떻게 해서 개발하게 됐죠? 기존의 제품에서 뭔가 불편은 좀 자기가 개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시작하신 거잖아요. 이렇게 회사를 운영하는 입장이 되니까 자기 옛날의 모습은 잊어버리고 그냥 내 제품 좋아요, 뭐 이거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신 건요, 잘 모르셔서 그런 거예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이런 태도는 옳지 않습니다. 대기업이 돼 있고 오랫동안 영속하는 기업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런 부분들을 빨리 반영해서 빨리 개선 제품들을 내놓고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들 위주로 점점 더 바꿔나갔을 때 성공하고 오래가는 기업이 됐던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는 원론적이라서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브랜드 인지도라는 게 있죠. 사실 이 브랜드 인지도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광고를 하는 거죠. 홍보를 하고. 근데 이게 올라갈 기미가 없어요. 정말 올라가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브랜드 인지도를 단계로 구분할 때요, 제일 처음에 어떤 단계냐면 무인지 단계예요. 아무도 몰라요. 한 단계 올라간 게요, 보조인지 단계예요. 키워드나 보조 수단이 제공이 되면 그래 라고 생각이 날 수 있는 2단계. 물론 그 전에 아예 저가 시장에서 품질이고 뭐 상관없이 가격으로만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무인지 상태에서도 충분히 가능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대부분 제품을 구매하는 단계는 보조인지 단계부터 들어가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 브랜드를 보면 그래도 이게 이거다라고 알 수 있게 각인을 시키는 게 중요한 거죠. 세그멘테이션이 중요하다고 제가 강조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내 제품을 살 사람이 명확하면 그 사람들한테만 홍보, 마케팅의 범위를 가지고 가면 되는데, 그게 명확하지가 않다 보니까 불특정 다수한테 다 뿌리려고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 스스로 거기에 대해서 먼저 깨달으시고 거기에 타겟팅을 정확히 하신 다음에 거기에 맞는 마케팅을 하셔야 된다. TV 광고 같은 경우에 보면 그거를 적극 활용을 하죠. 그냥 광고네? 아니면 아예 무시하고 안 보실 수도 있죠. 근데 저는 컨설팅도 하고 여러 가지 제 업무 때문에 광고를 보는 눈이 달라요. 그래서 저는 광고를 볼 때 저 광고에서
왜 저렇게 광고를 하고 있을까를 먼저 봐요.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머릿속에 많이 남는 광고가 징글이라고 해서 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노래로 만들어서 하기도 하고 귀에는 남아있죠. 그렇지 않나요? 가끔요 서울사이버대학교 해가지고 계속 광고가 나와요. 노래하고 같이 해서 경쾌하게 자꾸 들으니까 이게 외워지게 되고 머릿속에 남는 거죠. 근데 이 서울사이버대학교가 광고를 1년 내내 하는 걸로 착각을 하는데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근데 실제로는요 그 대학생들 모집 기간 조금 전에 집중적으로 그때만 광고해요. 타겟팅이 딱 그렇게 돼 있죠. 근데도 사람들은 이게 워낙 이 뇌리에 남기 때문에 1년 내내 광고한 것처럼 느껴지고 몇 번만 들어도 금세 서울사이버대학 그래 이런 학교가 있구나 부터 이제 명확히 아는 거죠. 광고에서 잘 보시면요 기능을 엄청나게 이렇게 선전하는 광고는 보신 적 없으실 거예요. 근데 대표님들은 자꾸 자기 기술이 좋다 그래서 자기 기능을 자꾸 설명하려고 그래요. 기능은 설명하는 게 아니고요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시면 자꾸 설명하시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광고나 홍보가 안 되는 거죠. 청소기 광고하면 대부분 어떻게 하죠? 뭔가 잡동사니가 막 어지러져 있는데 이렇게 쓱 이렇게 지나가면 깨끗해 보이는 이 광고 하죠. 지금 신형 말고요 구형 청소기 있으시면 그거하고 비슷하게 깔아놓고 한번 해보세요. 우리 집 청소기라도 그 정도 돼요 실제로. 근데 사람들은 광고에 속아요. 왜? 내 거를 지금 안 보거든요. 그냥 광고에서 나오는 걸 믿는 거죠. 엔진이 엄청 좋은 걸 진공 능력이 얼마고 이렇게 설명해서 되는 게 아니죠. 그냥 한번 쓱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자리가 깨끗하게 청소가 된 거를 보여주는 걸로 그냥 끝이라는 거예요. 쉽게 보여줄 수 있는 이런 마케팅 방법들을 찾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계가 비보조 인지 단계인데요. 옆에 보조 수단이 없어도 알게 되는 단계예요. 신발 하면은 나이키, 아디다스 당연히 그게 떠오르는 이런 단계가 이제 비보조 인지 단계입니다. 여기까지 올라가시려면 엄청난 광고비가 들어가거나 시장 점유율이 좀 높아야 돼요. 여기까지 가시고 싶으시면 두 개를 자꾸 연결시키는 연상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거를 가장 잘하신 분들은 광고 홍보 전문가들이세요. 최소한 한 번이라도 여러분들이 컨설팅 받으시면서 어떻게 해야 우리 제품을 비보조 인지 단계까지 올라가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신 다음에 그게 어느 정도 수긍이 되시면 그 방법대로 홍보하고 마케팅을 진행하시는 게 좋고요. 그게 안 되신다고 하면 사실 거기까지 많은 돈을 들여서 하셔도 효과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마지막 4단계가 최초 상기라고 해서요. 무조건 맨 처음에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대기업 하면 삼성 딱 떠오르는 것처럼 그냥 무조건 자동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단계까지 가면 사실은 고민하실 필요가 없죠. 여러분들 다 대표님들은 그 단계까지 가고 싶으신 거고 그렇게 하실 역량이 능력이 된다고 생각을 하셔서 창업을 하신 거라고 봐요. 이 브랜드를 만드는 것도요 여러 가지 전략들이 있어요. 한 회사의 제품이 한 가지만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브랜드들을 서로 묶어가지고 확장하는 전략들이 있죠. 어떤 하나의 컨셉으로 이름을 정한 다음에 거기다 계속 붙여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예 서로 별개처럼 보이게 따로 떼버리는 방법이 있고 이렇습니다. 근데 사실 브랜드 인지도 높이는 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서로 같이 묶어서 가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브랜드를 확장하는 전략에서 장점은 뭐가 되냐면 손쉽게 이제 사람들이 인식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여러 가지 비용도 좀 많이 줄어들게 되고 하나의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생겨서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게 이제 가장 큰 장점이에요. 단지 한 가지 단점이 있어요. 가장 큰 단점이 이 브랜드에서 한 브랜드라도 안 좋은 쪽으로 뭔가 평가가 나오면 전 브랜드의 확산이 돼서 그게 문제가 생기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안 생길까? 아니면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좀 검토하신 다음에 가능하다 하면 브랜드 확장 전략으로 하셔서 하나의 브랜드 네임을 만들고 그게 회사하고 연결이 되면서 제품하고도 쉽게 연상이 되는 마케팅 전략을 수행하시면 아마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시지만 재무하고 회계에 관련된 내용으로 여러분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